안녕하세요. 지혜갑부입니다. 노년의 삶을 생각할 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아마 첫 번째로 많은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즉 노후 빈곤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으실 겁니다. 하지만 맹자는 노후의 평화와 행복이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혜갑부에서는 맹자께서 양해왕에게 말씀하신 백성에게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통해 노후 빈곤의 두려움을 끝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항산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뜻하고, 항심은 그 위에서 얻게 되는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산이 항심의 바탕이 됩니다. 흔들리는 노년, 흔들리지 않는 노년. 어떤 노년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방탕하고 치우치며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수천 년 전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이 커지고 결국은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삶을 준비할 때 이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항산을 확보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를 지탱해줄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항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맹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일정한 생업이 있으면 일정한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으로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제시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로드맵입니다. 첫째, 항산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둘째, 그 안정된 기반 위에서 마음의 평화인 항심을 얻고, 셋째,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며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맹자가 말하는 항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돈의 액수가 아닌 안정감이 항산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항산은 단순히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뜻합니다. 맹자는 과도한 욕심이나 무리한 투기가 오히려 백성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큰 이익을 쫓는 투기성 투자나 남들의 말에 휩쓸려 하는 무리한 재산 증식은 오히려 마음의 불안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항산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이를 위해 노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 내가 가진 자산은 예측 가능한가? 둘, 예상치 못한 위기, 건강 악화, 급작스러운 지출 등에 대비하고 있는가? 셋, 지금의 생활비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가? 맹자는 이러한 현실적인 물음에 답을 찾고 삶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 사례 1. 김영태 선생님의 마음 편한 항산. 제가 아는 김영태 선생님은 60대 초반에 은퇴 후 친구들의 권유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지만 갑작스러운 하락장으로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마음의 불안이었습니다. 매일 주식 창만 들여다보며 초조해하셨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맹자의 항산에 대한 가르침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과감히 투자를 정리하고 작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장만하셨습니다. 비록 큰 수익은 아니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평생의 취미였던 등산을 즐기시고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영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맹자님이 말씀하신 항산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식창 대신 창밖의 풍경을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산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셋째, 항산을 기반으로 항심을 찾는 방법.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맹자는 항산이 확보되면 비로소 항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심을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아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재능 기부, 평생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하는 것 등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항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최민서 여사님의 두 번째 삶. 최민서 여사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여사님은 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여사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셨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고 그 봉사활동은 여사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사님은 아이들 덕분에 저의 항심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돈 걱정보다 내일 만날 아이들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항심은 물질적인 안정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로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맹자는 항심을 가진 후에는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지면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 3. 박정우 할아버지의 덕 쌓는 삶. 박정우 할아버지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골프를 치고 여행을 자주 다니지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하는 공허함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것이 바로 시니어를 위한 인생 멘토링 봉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면서 할아버지는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사업 노하우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법, 인생을 즐기는 법 등 다양한 조언을 들려주셨는데 후배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늘어났고 그들의 존경과 사랑은 할아버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덕을 쌓는 삶이 진정한 항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맹자가 전하는 마지막 교훈. 노년의 안정과 존엄. 맹자는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을 넘어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항산은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불안을 막아주어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항심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항산의 지혜는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주체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후의 불안을 없애는 두 가지 지혜. 맹자의 가르침 확장하기. 맹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노년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두 가지 지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항산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소득 다변화와 생활비 최적화. 맹자가 말한 항산은 꼭 거대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소득 다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연금에 나누어 가입하세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여러 곳에서 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우물을 파놓는 것처럼요. 소규모 자산도 활용해 보세요. 앞서 김영태 선생님의 사례처럼 작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일부를 보유하여 월세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 등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항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소득도 만들어 보세요.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강연, 자문 등의 형태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아 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현명하게 바꿔서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적은 돈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습관은 노년의 항심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노년의 항심을 위한 확장된 접근 두 가지. 관계와 정신적 자유. 맹자는 항산이 확보된 이후 항심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심을 얻기 위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자유도 추구해야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처럼 돈 걱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명상, 독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적인 풍요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항심입니다.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 나이가 들수록 뇌는 굳어진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평생학습은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항심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의 지혜를 통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항산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인 항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덕을 쌓고 선한 일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갑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